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BMW 2017년식을 갖고 왔어요. 7년이 지난 지금 얘가 아직도 빛나는 다이아몬드인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녀석은 날 것 그대로 매입을 하고 바로 스튜디오에 이관, 그리고 촬영을 합니다. 너프해요, 지저분해요. 양해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긴 말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항상 공도에서 봤던 그 실루엣, 디자인적 요소로 놓고 봤을 땐 굉장히 좀 보수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매력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측면 부분 같이 이렇게 또 한번 보시면 외판 상태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 뭐 이런 부분, 뭐 자국들도 좀 있고, 즉 광택도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기스가 있습니다. 패밀리카의 명소에 닿게 측면으로 넘어왔을 때는 휠 베이스가 깁니다. 타이어 기본 옵셋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은 25550 19인치. 측면 부분은 그냥 뭐 X5의 전형적인 좀 약간 근육 몬스터 같은 느낌처럼 좀 볼륨감이 좀 실려져 있는 휀다라든지 에어 덕트 부분, 이쪽 부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BMW 매장에 가서 이 차를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전면 부분보다 전 뒷 후면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L자 이 테일램프부터 시작을 해서 상투적인 느낌을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머플러를 듀얼로 크롬으로 좀 약간 장식해둔 이 느낌, 그런 상상도 했어요. 여기에다가 자전거를 탁 걸어놓고 같이 취미생활하는 느낌. 살까 말까 하다가 다 갔는데 금리가 너무 비싸. 우리 아빠들의 고민, 우리 엄마들의 고민. 육아할 때 공간감 많이 부족하잖아. 그냥 나뉘어요. 트렁크 용량이 이 녀석이 진짜로 650리터 정도 됩니다. 뒤에 이 시트를 폴딩을 하고 깔아놓으면 캠핑도 가능하다. 응? 응? 응. 7년이면 3년 뒤면 이제 금수강산이 바뀌는 10년이죠. 요즘 나오는 BMW의 레이아웃의 구성은 거의 비슷해요. 화려하진 않지만 이 당시 때 나왔던 느낌의 실루엣이 지금도 올드해 보이진 않는다. 착자를 했을 때 시트 포지션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이 BMW 핸들 마감재인데 연식이 지나면 이렇게 다 올라와. 사람이 처음 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스티어링 휠이거든요. 이 부분은 복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날로그 같은 느낌인데 계기판은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녀석의 키로수는 14만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산에서 그 알리바이에서 팔 수 있는 30만 원짜리 가닥 그냥 쳐 올려놓은 듯한 느낌. 여기는 지금 크롬이 하나 날아갔네요.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BMW의 이 기아 레바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이쁘다라고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 BMW의 뒷좌석. 이 앞쪽에 있는 시트가 설정이 제 키에 맞춰져 있는데 제가 뒤에 그냥 그대로 타도 괜찮습니다. 썬루프 공간이 이렇게 좀 뚫려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안 받아요. 뒤에 에어존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무릎 쪽 하나. 아쉬운 건 여기 정수리에도 하나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아쉽기는 해요. 4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센터 터널이 최대한 아래로 잠겨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냥 다리를 밑에다 깔린 상태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도 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중고차로 접근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게 뭘까요? 자동차의 성능과 또는 고질적인 문제겠죠? 차를 접근하셨을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 부분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차량을 봤을 때 엔진 후드가 굉장히 지금 지저분합니다. 여기서 이제 상품화 과정이 작업이 되었을 때는 빤빤하게 다 나올 거예요. 가장 먼저 처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동을 걸어봅니다. 디젤 엔진 특유의 소음이 정상적인 이 범위인지를 아셔야 돼요. 벨트가 돌아가면서 나는 일정한 데시벨의 소리가 있어. 지금처럼 아이들링 시 떨림이 심하면 엔진 마운트나 아니면은 연료 분사 쪽, 연료 계통 쪽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아이들링이 심하다는 뜻은 뭐죠? RPM이 1000 언더에서 와리가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하체를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오일팬 쪽에 누유가 있었던 흔적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보는 게 제일 좋고요. 오일팬 쪽에 누유가 나면 어떻겠어요? 차를 뒤로만 잠깐만 빼놔도 오일팬이 언더에 있으니까 누유가 났으면 당연히 아래쪽에 떨어져 있는 흔적들이, 자국 흔적들을 볼 수가 있겠죠. 아주 간단해요. 자, 흡음재가 있죠, 여기 위에.
당연히 진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쇄시켜주기 위한 거죠. 열어보시면은 뭐 누유라든지 연료 라인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만들 때 항상 BMW 차량들 같은 경우는 가스켓 쪽을 많이 세척들을 많이 하세요. 누유를 없애려고. 근데 얘는 누유가 미세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켓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한 제가 봤을 때 한 3-4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고차의 본질은 있는 거 그대로 날 거 그대로 설명해드리고 수정해서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터보죠. 자, 다시 한번 시동을 겁니다. 자, 아이들리 상태 체크했어요. 그러면 시간을 좀 어느 정도 둬요. 그리고 나서 악셀을 밟아봅니다. 그럼 당연히 빈 악셀을 돌리면 터보가 돌아가겠죠? 터보가 돌아가는데 휘파람 소리가 난다거나 머플러에서 연기가 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디젤 차들 같은 경우는 DPF가 있어요. DPF 부분은 이쪽에 경고등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거리로 운영을 많이 안 하게 되면 DPF가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클리닝 부분은 나중에 구매하시고 나서 클리닝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죠? DPF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돈 많이 나갑니다. 디젤 차들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가 누수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냉각수가 흘러다니는 이 개통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죠. 냉각수가 흘렀으면 어디가 이런 부분 라인이 다 젖어 있겠죠. 이런 라인 냉각수가 흘러가는 통이죠. 호스 부분 라인 이거 파이프 이런 거 보면 대충 나오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샤시 공장 운영하셨던 대표님이 운영하셨던 차량이라 좀 장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 장거리가 많으면 어떤 게 좋다? DPF가 막힐 일이 없다. BMW 한에서는 연식에 비해 너무 짧은 차량들보다 키로수가 어느 정도 탄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자, 끝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X5 2017년식 SUV로 놓고 봤을 때 이제 풀사이즈 SUV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용적으로 살 수 있는 차 BMW OGT랑 패밀리카 용도로 X5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뒷좌석 공간감을 조금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시면 저는 OGT를 추천드리고요. 트렁크 공간을 좀 더 써야 돼 라고 하면 저는 X5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즉 레저 스포츠 용도, 캠핑 용도로 사용할 지금 저는 X5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